제가 현대백화점을 1984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현대백화점에 초석을 닦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단일 장르의 쇼핑입니다. 단일 장르의 유통업이고, 그럼 몰은 복합 장르의 유통업의 집합체로 보면 돼요. 백화점은 상품을 사고 파는 곳이지만 쇼핑몰은 라이프 스타일을 파고 사는 것이다 하는 컨셉을 우선 정했어요. 그럼 백화점도 있어야 되고, 문화도 있어야 되고, 이벤트도 있어야 되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몰링 문화라는 걸 도입을 합니다. 몰링 문화는 몰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고 보내는 행위를 몰링 문화라고 그러고, 또 몰에서 젊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집합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고객들, 몰리에 뭐 그런 표현들이 이제 미국 사전에 있다시피 이게 몰링 문화가 선진국에서는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있었던 차제에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거기에 도입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기능적으로 많은 것을 보완해 가면서 문화를 접목해서 문화의 발신기지로 삼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백화점이나 단일 장르 유통업들은 도시가 만들어진 곳에 가서 도시의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 기능이지만 몰은 도시개발의 촉진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용산이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가장 낙후된 하위 10%에 속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중심이 서울이고 서울의 25개의 중심이 용산이 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대 아이파크 몰의 기능이 도시개발의 보조 기능을 한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의 촉진 기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용산이 발전하게 된 촉매 역할을 한 것이 현대 아이파크 몰이에요. 그런 긍지를 우리가 또 가져야 되고, 그 당시의 시점은 우리 사회가 만연되어 있던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의 직결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분양자들하고 또 회사 간에 분쟁이 격심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수분양자의 대부분이 투자 및 투기를 목적으로 한 사람이었고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3,000여 개의 점포 중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업 활성화가 안 되니까 영업 활성화를 요구를 하는 그러한 주장하고 회사는 이미 계약대로 하자 하는 주장이었는데 이제 그런 분쟁의 과정을 지혜롭게 이제 설득과 배려와 소통을 통해서 극복을 해 나가면서 회사에서 대안을 마련했죠. 우리가 선진국형 종합몰을 만들겠다. 그럼 그 몰 속은 진정한 상생이라는 게 있다. 그 상생은 영세 자영업자와 회사 함께 경영해 나가는 그런 성공 모델을 만들자고 계획을 한 거죠. 선진국형 몰은 뭐냐면 100% 내가 직영하는 것은 몰이 아닙니다. 선진국의 몰은 일부 부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30 내지 40%는 회사에서 경영을 하고 나머지 60%는 지역 주민들이나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생활에 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는, 즉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표인데, 그래서 결국은 그 기본적인 그 비전에 대한 계획을 회장님께서 흔쾌히 승인을 하셨고 그걸 기초로 해서 3,000여 계약자들을 약 3달 내에 거쳐서 우리가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해서 결국은 오늘날 같은 우리나라 최초의 교과서적인 쇼핑몰을 변화시킨 동기가 된 거죠. 현대산업개발이 도시화 브랜드라는 이노베이터로서의 리딩 브랜드를 창출할 때 거기에는 문화적 기능을 부가가치로 심었던 겁니다. 21세기는 얀센이 얘기했던 것처럼 꿈과 감성의 시대이다. 그래서 드림 소사이어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산업개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모든 기술과 핵심 역량은 보편 표준화됐다고 보고 남들보다 더 차별화되려면 꿈과 감성을 사고파는 시대에 거기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철학적 사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문화혁신, 또 도시화, 거기에 걸맞는 국민의 행복, 또 시민의 행복, 세계 국민에 대한 행복을 위해서 그러한 문화가치를 창달을 노력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세계는 국가의 경쟁 시대가 아니고 도시의 경쟁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프랑스 간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파리를 간다고 그러지. 미국 간다는 소리를 하지 않고 맨하탄이나 뉴욕이나 또는 실리콘밸리를 간다고 그러지 우리는 미국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런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듯이 경쟁력 있는 도시가 많은 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국가가 됩니다. 도시라는 것은 인재가 모이는 곳, 경제가 모이는 곳,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어우러지는 곳이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에 갖고 있는 도시개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 지금 세계가 도전하고 있는 도시 간의 경쟁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세계 어느 곳에서 해외 진출해서 도시를 만들어줄 때 그 나라의 도시를 경쟁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도시를 만들어준다면 그 나라의 경쟁력이 생기듯이 우리 현대산업개발이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꾸준하게 실천하면 언젠가는 남들보다 훨씬 우위에 선 강한 현대산업개발이면서 도시의 경쟁 요소들 또 국가의 경쟁 요소들을 필요로 한 곳을 우리가 언제든지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진국의 건설회사들은 건설업의 영역을 이미 벗어났어요. 도로만 전문으로 하는 건설회사가 철도를 다시 SOC 사업으로 건설해서 운영까지 하다가 심지어는 공항을 오퍼레이팅 하는 정도까지 발전을 합니다. 그런 회사들이 많듯이 우리도 건설업에 한정된 업의 영역을 바꿔야 돼요. 단일 장르의 공정 수준은 어려움도 있을 뿐더러 나중에 정산 시스템에 적자가 많을 겁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는 도시개발 포부를 가지고 해외에 진출하게 되면은 소위 제3, 4개 국가의 도시개발에 대한 노하우만큼은 충분히 우리가 전수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오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현대산업개발의 전통이 한국 도시개발로 시작됐기 때문에 도시화 사업과 편성돼서 성공적으로 했듯이 해외 진출도 그렇게 동반 진출하면 훨씬 쉽고 빨리 갈 수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국내를 바라보지 말고 글로벌을 바라보는 그러한 영역의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항상 요즘 이제 우리 사회도 시끄럽고 세계적으로 깨끗한 회사가 되기를 노력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들은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항상 정직하고 또 직업적 정직성이 강하고 또 자기가 맡은 바 업무를 열정과 책임을 갖고 완수하는 소위 창의성과 성과를 같이 내는 창조적인 기업인이 되기를 바랍니다.